안녕하세요. 한국폴리텍대학 성남 캠퍼스 민찬식 기술사입니다. 오늘은 KC 기준 접지 설계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번 주에 이어서 안전전압과 사고전압의 관계, 접지선 사이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지가 굉장히 중요하기에 지난주에 했던 접지 설계 부분을 빠르게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안전전압이 굉장히 중요하다. 안전전압을 구하는 공식은 안전전압의 접촉전압과 보폭전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접촉전압이 중요한 팩터로 적용되고 이 안전전압은 크면 클수록 좋다. 여기서 안전전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개수는 바로 로S다. 표면의 대직 고유 저항, 즉 표면이 자갈로 이루어졌냐 콘크리트로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이 안전전압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일단 안전전압은 저희가 굉장히 크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크게 한다고 마음대로 크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자, 사고 전압의 컨셉에서는 우리가 이 안전전압을 구해서 사고 전압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 전압이 안전 전압보다 작은 경우 설계를 만족하게 되고요. 그 공식은 접촉 전압과 보폭 전압이 있지만 보폭 전압은 계산을 하지 않아도 이 접촉 전압만 만족을 하게 되면 접지 설계는 완료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EM에서 중요한 팩터는 바로 땅 속의 대지 저항률 로 값과 일선 지락 전류 IG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화면을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접지선, 접지도체, 보호도체의 단면적 계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접지도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예전에 모든 접지선을 접지선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 3번, 자, 3번만 접지선이라고 합니다. 즉, 땅하고 직접 연결된 도체를 접지선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접지선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 접지선 용어는 안 쓰죠. 1번 같은 경우 저희가 보호 도체로 표기를 합니다. 자, 2번 같은 경우 어떻게 표기되어 있죠? 보호 등전이 본딩용 전선. 자, 4번 같은 경우는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화면을 보시면 모타라고 가정했을 때 모타에 접지가 되어 있고 이 모타도 접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기기의 전이차에 의해서 감전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차단 시간을 계산해서 개통에 따른 차단 시간 이내에 동작하는 것을 보증하지 못하며 이 간격이 암지리츠 2.5m 이내에 포함이 될 경우에는 이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 중요한 부분은 접지선이라는 용어가 이제는 땅하고 대지와 직접 연결된 부분만 접지선이고 그 이외에는 보호도체 또는 보호 등전이 본딩 또는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이라고 불리우며 각각의 단면적 산정하는 법 또한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단면적 산정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주시고 자, 접지선 및 보호도체라 함은 접지 단자함 1차 또는 3차, 즉 접지 단자함 기준으로 대지와 연결된 부분을 접지선 또는 접지도체라고 하고요. 여기 1차에 가서 전동기와 연결된 이 부분을 저희가 보호도체 P2라고 합니다. 이거의 사이즈 방법은 S는 K분의 루트 치 곱하기 I치. 여기서 K는 접지도체가 무엇이냐. 자, 즉
PVC는 115, XLP는 143, BC 와이어는 282 등 케이블의 종류에 따른 개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T는 지락 발생 시 통전 시간.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0.1초에서 1.1초 사이에 설계자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보호 협조를 만족하는 기준을 감안하여 통전 시간이 설정이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I 집값은 지락조율 값으로 계산식에 의해서 프로그램 또는 엑셀 등의 계산식에 의해서 실측값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접지도체 및 보호도체의 단면적 산출은 보시는 것처럼 K분의 루트 T IG의 계산식으로 가며 이 방법이 좀 어렵다. 여기서 얘기하는 어렵다라는 방법은 어떻게 해서 그러냐면 지락전류를 구하기가 좀 어렵다. 이 지락전류 구하기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 방법은 잘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IC에서 또 새로운 약식이지만 정식 설계 계산서에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 도체가 접지도체를 정식 계산서에 의해서 계산하기 너무 힘들 경우 3번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즉 상도체의 면적이 16스퀘어 이하일 경우에는 동일하게 가고 16스퀘어에서 35스퀘어일 경우에는 16스퀘어로 설계를 합니다. 또한 35스퀘어 이상의 경우 반으로 나눠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도체가 10일 경우 접지도체는 동일하게 10스퀘어로 가야 됩니다. 상도체가 25 또는 35일 경우 접지도체는 16스퀘어로 적용을 하며 상도체가 95스퀘어일 경우는 50으로 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는 185라고 상도체를 가정을 하면 접지도체는 95로 설계를 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각각 산정하는 법이 틀립니다. 자, 이번에는 보호 등전이 본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호 등전이 본딩의 단면적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스퀘어 정도 쓰면 크게 문제가 없다.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의 경우 기계적 보호와 기계적 보호가 없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쉽게 해석을 하면 배관을 했느냐 안 했느냐, 즉 스틸 파이프는 기계적 보호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경우는 2.5스퀘어, PVC도는 노출이 돼서 기계적 보호가 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며 이때는 4스퀘어의 보호도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시기기에 다시 제가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재정리를 하면 1번하고 1번 도체의 사이징 방법과 3번 도체의 사이징 방법은 동일합니다. 자, 사이징 S는 자, 기억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케이블의 종류에 따른 K분의 고장 차단 시간 루트 T 곱하기 일선 지락 전류 IG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 계산 방법이 어렵다고 판단이 들 경우는 16스퀘어 이하일 경우는 상도체와 동일하게 가며 16에서 35스퀘어일 경우는 16스퀘어로 적용을 합니다. 35스퀘어 이상인 경우에는 이 상도체의 절반의 단면적을 산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의 사이징 방법은 구리일 경우 16스퀘어면 가능하다. 자, 4번일 경우에는 배관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배관이 있는 경우는 2.5스퀘어로 적용을 하며 배관이 없는 경우는 4스퀘어로 적용을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크게 어렵지는 않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대지 저항률 측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지 저항률 측정은 대지 저항 측정은 설명드릴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저항 측정은 별도 챕터로
세 번째, 네 번째 저희가 접지를 두 개로 나누고요. 대지 저항률 측정을 하나의 컨셉으로 해서 별도로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린 부분을 제가 두 번에 나눠서 안전전압과 사고전압을 설명을 드렸고요. 안전전압에서 가장 중요한 계수는 대지 표면의 대지 저항률, 로 S가 중요합니다. 그 로 S 값은 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보다 자갈이 크기 때문에 자갈을 깔게 되면 안전전압이 올라갑니다. 또한 이 부분은 조금 넓게 해석을 하면 우리가 실내 전기실에 에폭시를 칠하고 그 에폭시 위에 다시 고무판을 까는 경우는 이렇게 표면의 대지 저항률을 높여서 안전전압을 높이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설명을 들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전압은 크게 합니다. 반대로 사고전압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은 땅속의 대지 저항률과 지락전류입니다. 지락전류는 계산식에 의해서 산출이 되며 땅속의 대지 저항률은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처럼 대지 저항률을 실측에 의해서 측정을 한 값이 직접 설계 데이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배운 값, 접지선의 사이징 방법은 각각 달리 적용이 된다. 접지선 및 보호도체는 K분의 루트 TIG로 계산이 되며 그 다음에 보조 등전이 본딩은 16스퀘어,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은 배관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각각 2.5스퀘어, 4스퀘어로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대지 저항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마치겠습니다.